사막이 멈췄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집스러운 마차 장인이 어느 날 갑자기 마차 제작을 멈췄기 때문인데요. 3대를 이어온 전통을 내려놓고 그가 선택한 건 다름 아닌 한국차였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이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걸까요? 지금부터 사막의 모래바람을 뚫고 세계를 놀라게 한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는 센스. 안녕하세요. 저는 살만 알파드입니다. 아룰라 사막에서 평생을 마차 제작으로 살아온 장인이죠. 오늘 아침에도 공방에서 나무를 깎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조각칼이 익숙하게 놓여 있습니다. 나무에 새겨지는 무늬는 우리 가문의 상징과도 같아요. 이렇게 세 번째 바퀴 장식까지 완성하면 마리아가 좋아할 텐데 말입니다. 공방 문이 열리며 딸 마리아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무거운 표정이 느껴져 손을 멈췄어요. 마리아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관광청에서 온 서류 한 장을 내밀었죠. 아버지, 이번 달부터 더 이상 관광마차 주문이 없을 거래요. 차가운 물을 끼얹은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온 관광청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수익성 악화, 관광객 감소, 그리고 마차보다 현대적 교통수단 선호도 증가. 말도 안 됩니다. 사막은 마차가 가장 적합하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잖아요. 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아버지. 외국인들은 에어컨 있는 차를 원한다고 해요. 저는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손에 들린 조각칼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 일을 시작한 건 저의 할아버지부터였습니다. 그때는 마차가 생활의 필수품이었죠. 아버지 대에 와서는 관광용으로 변모했고 저는 그것을 더 정교하게 발전시켰습니다. 이 손끝의 기술과 감각은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군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죠? 내가 지금 와서 다른 일을 배우란 말입니까? 마리아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음 달 손주 학비도 마련해야 하고 우리 생계도 있잖아요. 딸의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그동안 마차 제작과 수리만으로도 넉넉하진 않았지만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어요. 이제 그마저 끊겼습니다. 창고에는 완성된 마차 3대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서 있었죠. 팔리지 않는 마차들이었습니다. 저는 공방 밖으로 나와 사막을 바라봤어요. 멀리 관광지에서는 이미 SUV 차량들이 관광객들을 싣고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고 서글펐어요. 마리아는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살아남으려면 변해야 해요. 저는 대답 없이 공방으로 들어와 작업대 앞에 앉았습니다. 변하다니, 제가 무엇을 어떻게 변한단 말입니까? 50년을 한 길만 보고 살아온 사람에게 방향을 바꾸란 말은 가혹했어요. 저녁이 되자 오래된 라디오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룰라 지역 관광 증진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들에 대한 소식이었죠. 현대화된 관광시설, 외국인 친화적 교통수단, 온라인으로 예약 가능한 투어 프로그램들. 듣다 보니 저희 같은 전통 장인들의 자리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손주 아흐메드가 공방에 들어왔어요. 10살 배기 아이는 항상 제 작업을 신기해하며 구경하곤 했습니다. 할아버지, 마차 만드는 거 안 가르쳐 주실 거예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대답해주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이 일은 미래가 없다고? 다른 기술을 배워라고? 방으로 돌아와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첫 마차를 만들던 날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버지의 검게 그을린 손, 그리고 자부심 가득한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마차를 타고 꿈과 희망을 운반했죠. 그 사진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고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평생 모아온 도구들, 귀한 목재들, 그리고 도안집들.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들어왔어요. 아버지, 아룰라 관광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내일 미팅을 하자고 합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계약을 해지해놓고 무슨 미팅이란 말인가요? 혹시 마음이 바뀐 걸까 하는 희망도 스쳤지만 이내 접었어요. 세상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마리아는 노트북을 켜고 여러 관광 상품들을 보여줬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관광 프로그램들이었어요.
저는 무심히 보는 척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저는 평생 한 번도 변화를 받아들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딸과 손주를 위해서라도 무언가 달라져야 했습니다. 강고했던 내 자존심이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무슨 얘기를 듣게 될지. 관광청 미팅은 예상대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 마차를 더 이상 쓰지 않겠다는 결정을 재확인했죠. 대신 제안받은 일은 소규모 마차 수리와 기념품용 미니어처 제작이었습니다. 장인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살만 씨,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더 빠르고 편안한 경험을 원합니다. 관광청 담당자 하산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나만 빼고 말이죠. 공방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길가에 늘어선 관광 상점들은 북적거렸어요. 전통 마차 모형을 팔던 가게도 이제는 디지털 기념품으로 바뀌었죠. 그때 관광지 입구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매일 보던 검은색 외국 SUV가 아닌 낯선 차량이 서 있었어요. 흰색 바탕에 현대적인 디자인의 차였습니다. 차체가 유선형으로 흐르는 디자인이 마치 물 위를 미끄러지는 배 같았죠. 가장 특이한 점은 소리였습니다. 엔진 소리가 거의 없었어요. 무슨 차지?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차 옆에는 젊은 가이드 나지브가 서 있었어요. 나지브는 항상 새로운 것에 빠른 청년이었죠. 살만 아저씨. 이게 바로 제가 말했던 그 차예요. 한국에서 만든 전기 SUV입니다. 아이오닉 5라고요. 나지브가 자랑스럽게 차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차는 차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나지브는 계속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차, 모래길도 문제없고 한 번 충전하면 하루 종일 달립니다. 정비도 거의 안 들어간대요. 관광객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사막 지형은 험했고 그동안 수많은 외국 차들이 모래에 빠지거나 고장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 차는 다르다. 모래에서 어떻게 안 빠지지? 말도 안 돼. 나지브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믿기 힘들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직접 운전해보면 압니다. 마치 사막을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 순간 차 안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내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어요. 나지브는 친절하게 인사를 나누며 다음 일정을 안내했죠. 집으로 돌아오니 마리아가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 표정을 보더니 미팅이 잘 안 됐다는 걸 알아챘나 봐요. 아버지, 오늘 한국 차 보셨어요? 관광청에서 새로 도입한 거래요. 마리아의 말에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방금 봤어. 별거 아니야. 마리아는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한국 전기차에 대한 기사였어요. 제목은 중동 사막 관광의 새 얼굴 한국 전기차였습니다. 아버지, 이 차로 관광 코스를 운영하면 우리도 재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터무니없는 소리였습니다. 평생 마차를 만들어 온 내가 이제 와서 자동차 사업을? 말도 안 돼.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일을 해. 마리아는 단호했습니다. 아룰라에서 사막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아버지잖아요. 코스 설계는 아버지가 하고 차는 이 새로운 전기차를 이용하는 거예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지금 관광객들이 원하는 건 전통과 편안함이 공존하는 경험이에요. 아버지의 지식과 이 현대적인 차가 만나면 최고의 투어가 될 거예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사막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 위를 달리는 것들은 계속 변하고 있었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나지브의 말이 맴돌았어요. 사막을 위해 만들어진 것 같다라는 말이. 정말 그럴까? 한국 차가 우리 사막을 이해할 수 있을까? 다음 날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말이죠. 나지브에게 전화해 그 차를 빌려볼 수 있는지 물었어요. 물론이죠. 내일 아침 일찍 모래언덕 쪽으로 나가실래요? 그곳이 차의 성능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약속한 시간에 만났습니다. 나지브는 흰색 아이오닉 5를 몰고 왔어요. 가까이서 보니 차가 더 특이했습니다. 외관은 미래적이면서도 단순했어요. 문이 열리자 내부는 놀랍도록 넓고 깔끔했습니다. 이게 정말 전기로만 가는 거야?
의심스러웠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자 엔진 소리 대신 부드러운 진동만 느껴졌어요. 나지부가 웃으며 말했죠.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한국 기술의 힘을. 저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마리아도 함께 뒷자리에 탔어요. 나지부가 페달을 밟자 차는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출발했습니다. 마치 사막 위를 나는 양탄자 같았죠. 모래 언덕을 향해 달리는 동안 내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한국 전기차가 정말 사막에서 제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 그 답을 곧 알게 될 거였어요. 사막의 모래 언덕을 오르는 차 안에서 제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평생 이 지형을 달려온 건 말과 마차뿐이었는데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제 상식을 완전히 뒤엎고 있었죠. 나지부가 운전하는 한국 전기차는 마치 모래 위를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나아갔습니다. 이 경사도 문제 없습니다. 네 바퀴 모두에 모터가 있어서 어떤 지형에서도 안정적이에요. 나지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에 집중했습니다. 마리아를 힐끗 보니 딸의 얼굴에는 지난 몇 주간 본 적 없는 희망의 빛이 어려 있었어요. 전기차라서 무게중심이 낮아요. 배터리가 바닥에 있어 모래에 빠질 위험도 적대요. 마리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차는 정말 부드럽게 달렸어요. 50년간 마차를 몰았던 저도 이렇게 편안하게 사막을 달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나지부가 차를 멈추고 운전대를 저에게 넘겼습니다. 망설였지만 자존심이 저를 밀어붙였죠. 평생 사막을 달려온 내가 이 정도는 해봐야 했으니까요. 운전석에 앉아 놀라웠습니다. 계기판은 모두 디지털이었고 조작 버튼도 적었어요. 나지부의 간단한 설명을 듣고 시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어를 뒤에 놓고 엑셀을 밟자 차는 소리 없이 순식간에 움직였죠. 마차는 출발할 때 항상 덜컹거림이 있었는데 이 차는 마치 공중에 뜬 것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처음엔 이질감이 느껴졌지만 점점 손에 익어갔어요. 사막의 굽이진 능선을 따라 달리는 동안 마치 사막과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지부가 가파른 언덕을 가리켰습니다. 관광객들도 잘 가지 않는 험한 지형이었어요. 마차로는 절대 갈 수 없는 곳이었죠.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언덕을 오르는 순간 차가 힘을 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모래가 타이어 아래서 흩어졌지만 차는 미끄러지지 않고 꾸준히 올라갔어요. 정상에 도달하자 사방으로 펼쳐진 아룰라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수십 년간 마차로 다니며 보지 못했던 각도에서의 모습이었어요. 아버지, 여기서 본 적 없죠? 관광객들에게 이런 뷰를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리아의 말에 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장소들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마차로는 접근할 수 없어 포기했던 곳들이었죠. 차에서 내려 모래 위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어요. 이 순간 무언가가 내 안에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말보다 부드럽게 달리는군. 제 입에서 처음으로 한국 차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차는 분명 특별했습니다. 다시 차에 올라 다른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어요. 에어컨은 사막의 열기를 완벽하게 차단했고 의자는 편안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이런 차를 선호하는 이유를 몸소 느꼈어요. 이 차의 또 다른 장점은 환경 친화적이라는 거예요. 배기가스가 없습니다. 나지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막의 공기는 맑아야 했어요. 저는 항상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마차가 친환경적이라고 자부했는데 이 전기차도 그런 면에서는 비슷했습니다. 헤그라 유적지에 도착했을 때 관광객들이 차를 보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차는 또 하나의 관광 명소가 된 것 같았어요. 이 차로 투어도 하나요? 정말 멋지네요. 외국인 관광객 한 명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나지부가 영어로 대답했지만 저도 그 의미를 알아들었습니다. 수요가 있다는 거죠. 돌아오는 길 마리아가 제 생각을 물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이 차는 특별해. 사막을 이해하는 것 같아.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평생 지켜온 신념이었을까요? 아니면 고집이었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온통 새로운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마차와 전기차,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공방에 앉아 오래된 마차 도안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전통을 고집하며 사라져가는 길을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까요?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제 정체성, 제 전통의 가치는 지켜야 했습니다. 어떻게 두 가지를 모두 이룰 수 있을까요? 창밖으로 떠오르는 달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침 일찍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기 때문이죠. 마리아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진심이세요? 정말로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심이 섰어요. 우리는 새로운 관광 상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통 마차와 현대 전기차를 결합한 특별한 투어였죠. 마차는 사막 초입과 중요 유적지 내부에서만 운행하고 긴 거리와 험한 지형은 전기차가 담당하는 거야. 마리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딸은 즉시 노트북을 펼쳐 계획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도를 펼쳐 코스를 설계했습니다. 50년간 쌓은 사막에 대한 지식이 이제야 빛을 발할 차례였어요. 무덤 유적지와 리흐얀 왕자의 무덤 사이에는 일출과 일몰이 특히 아름다운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마차로 천천히 이동해야만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곳이었죠. 반면 가파른 모래 언덕과 멀리 떨어진 오아시스는 전기차가 담당하기 완벽했습니다. 다음 문제는 차량 구입이었습니다. 모든 저축을 털어 중고 한국 전기차를 구매했어요. 흰색 차체 위에 우리 가문의 전통 무늬를 작게 장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완성된 모습은 묘하게 조화로웠죠. 관광청의 새로운 투어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과거와 미래의 만남이라는 컨셉이었어요. 하사는 처음에 의심스러워했지만 우리의 열정에 결국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일단 한 달 시범 운영해보죠. 성과가 있으면 정식 프로그램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첫 투어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마차를 손수 닦고 정비했어요. 목재 부분은 다시 칠하고 가죽 좌석은 기름칠을 새로 했습니다. 마리아는 전기차를 준비했죠. 투어 일정표와 홍보물도 만들었습니다. 첫 손님들은 프랑스에서 온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차와 전기차를 오가며 진행되는 독특한 투어 컨셉에 호기심을 보였어요. 사막 초입에서 저는 직접 마차를 몰았습니다. 모래 위를 달리는 마차의 덜컹거림, 말발굽 소리, 가죽 고삐의 감촉을 관광객들이 느끼게 했죠. 헤그라 유적지에 도착해서는 마차에서 내려 고대 무덤을 천천히 걸으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기차로 갈아탔어요. 에어컨의 시원함과 함께 더 깊은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한 여행에서 과거와 현재를 모두 느낄 수 있다니 정말 특별합니다. 프랑스 손님의 말을 마리아가 통역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만족감이 느껴졌어요. 투어가 끝날 때 그들은 온라인 리뷰를 남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가족이 올린 사진과 후기가 여행 사이트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아룰라에서 꼭 해봐야 할 경험이라는 제목의 글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막에서 마차와 한국 전기차를 번갈아 타며 진행되는 투어라는 독특한 컨셉이 사람들의 관심을 끈 것이었죠. 예약 문의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팀만 받았지만 곧 두 팀, 세 팀으로 늘려야 했어요. 마리아는 사무실 업무와 예약을 담당했고 저는 투어 진행에 집중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관광객들이 전기차보다 마차 체험에 더 열광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에게 마차는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반대로 지역 주민들은 전기차에 더 관심을 보였죠. 이런 대비가 재미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관광청에서 평가가 왔습니다. 하산이 직접 찾아왔어요. 살만 씨 정식 프로그램으로 승인되었습니다. 관광객 만족도가 매우 높더군요. 그의 말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일구어낸 성과였어요. 과거와 미래의 만남 정말 좋은 컨셉입니다. 아룰라 관광의 새 모델이 될 수도 있겠어요. 하산의 칭찬에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환희가 넘쳤습니다. 저는 변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전통을 지켰습니다. 두 가지 모두를 놓치지 않았던 거죠. 그날 밤 마리아와 아흐메드와 함께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아흐메드는 자랑스러워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투어 운전할 수 있게 가르쳐 주세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세대를 이어 새로운 전통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 달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투어 수요가 너무 많아져서 전기차를 한 대 더 구입했습니다. 마리아는 공식 웹사이트도 만들었고 예약은 2주 후까지 꽉 찼습니다. 옛날 공방은 이제 사무실과 대기실을 겸하고 있었죠. 아흐메드도 학교가 끝나면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손님들에게 물을 나눠주거나 간단한 기념품을 정리하는 일이었죠. 손주가 일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우리 가업이 끊기지 않고 이어질 것 같았어요. 투어는 예상보다 더 큰 성공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은 전통 마차와 현대적 전기차의 조합에 매료되었습니다. 저는 마차에서 아룰라의 역사와 문화를 이야기했고 전기차 이동 중에는 현대 사우디의 변화를 설명했죠. 이 대비가 투어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이 커질수록 질투의 눈초리도 느껴졌습니다. 다른 투어 운영자들, 특히 기존 SUV 업체들이 우리를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소문이었습니다. 전기차는 사막에서 위험하대. 배터리가 과열되면 폭발한다더라. 마리아가 시장에서 들은 소문을 알려줬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관광객들에게 직접 우리 투어를 말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한국 차는 오래 못 간대요. 사막 한가운데서 멈춰버릴 거래요. 이런 루머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묵묵히 우리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기차에 대해 더 공부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며 간단한 정비법도 익혔어요. 배터리 관리, 타이어 점검, 모터 상태 확인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배웠습니다. 점차 차량에 대한 지식이 쌓이면서 자신감도 커졌습니다. 전기차의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움직이는 부품이 적어 정비도 쉬웠죠. 처음에는 낯설었던 차가 이제는 친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영국에서 온 관광객 그룹이 투어 중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작은 샌드스톰이 불어 시야가 나빠졌고 길을 잃을 뻔했죠. 하지만 전기차의 내비게이션과 제 사막 지식을 결합하여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입소문이 더 퍼졌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안전한 투어라는 평판이 생겼습니다. 안전과 신뢰는 관광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경쟁자들의 루머에 맞서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마리아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아버지, 일주일에 한 번 무료 체험 투어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역 주민들에게요.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지역 주민 10명을 초대해 짧은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이웃들이 우리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소문을 바로잡을 수 있었죠. 더 놀라운 일은 이 무료 투어에 참가한 사람들 중 절반이 나중에 외국 친구나 친척을 데리고 다시 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지역 사회와의 연결이 새로운 고객층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느새 우리 사업은 직원이 5명으로 늘었습니다. 마차 운전을 도와줄 조수도 고용했고 영어가 유창한 젊은 가이드도 채용했습니다. 저는 주로 마차 파트와 전체 코스 설계에 집중했고 마리아는 사업 관리를 맡았습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전기차 충전소 문제로 곤란을 겪었습니다. 아룰라에는 충전소가 많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공방 뒤편에 작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충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경쟁자들의 방해도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관광청에 우리 전기차가 환경 규제를 위반한다는 거짓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조사 결과 오히려 우리 차가 가장 친환경적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런 시련을 겪을 때마다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진정한 장인은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다. 우리의 성공이 점점 커지면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왕실 관광 담당 비서실이었습니다.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살만 알파드 씨, 왕실의 문화유산 체험 프로젝트의 귀하의 투어가 추천되었습니다. 미팅을 요청드립니다. 이 연락을 받았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반년 전만 해도 가업이 무너지는 위기에 처했었는데 이제는 왕실의 부름을 받게 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와 눈을 마주치며 웃었습니다. 우리의 도전은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왕실 문화유산 담당 비서관을 만나러 가는 길은 긴장됐습니다. 평생 마차를 만들고 달리던 제가 왕실 관계자를 만나다니 꿈만 같았죠.
마리아는 제게 새 옷을 사주었습니다. 깔끔한 흰 셔츠와 검은 바지였어요. 비서관 알자하라니는 젊은 나이였지만 진중한 인상이었습니다. 예상보다 짧고 간결한 미팅이었어요. 요점은 명확했습니다. 왕자가 다음 주에 외국 투자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아룰라의 관광 자원을 소개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살만 씨의 투어가 전통과 현대를 잘 조화시킨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왕자님께서 외국 투자자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믿기지 않는 제안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멋진 마차를 꺼내 새로 칠하고 장식했죠. 전기차도 완벽하게 세차하고 정비했습니다. 마리아는 특별한 코스를 계획했어요. 가장 아름다운 풍경과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장소들로 구성된 루트였습니다. 저는 투어 중에 들려줄 이야기들을 정리했죠. 아룰라의 역사, 우리 가문의 마차 제작 전통, 그리고 사막의 비밀들을 담았습니다. 아흐메드는 매일 저녁 제 연습을 들어주었어요. 손주는 진지하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천천히 말해야 해요. 외국인들이 이해하기 쉽게요. 왕실 행사 전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문의 명예가 걸린 일이었죠. 마리아도 밤늦게까지 준비물을 확인했어요. 아침이 밝았을 때 우리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니 경호원들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들의 검문을 통과한 후 대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1시간 후 모하메드 왕자와 그의 일행이 도착했죠.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옆에는 서양인 투자자들이 함께했어요. 인사를 나누고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마차에 모시고 유적지 초입을 천천히 순회했죠. 왕자는 관심 있게 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외국인들도 마차의 흔들림과 말발굽 소리에 매료된 눈치였어요. 이 마차는 제 할아버지부터 시작해 3대째 이어오는 전통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차 투어가 끝난 후 전기차로 갈아탔습니다. 에어컨이 켜지자 투자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왕자는 차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차는 한국산이죠? 네, 아이오닉 5입니다. 사막 환경에 놀랍도록 잘 적응합니다. 배터리가 바닥에 있어 안정적이죠. 깊은 사막으로 들어가며 다양한 지형을 보여드렸어요. 모래 언덕, 바위 협곡, 그리고 숨겨진 오아시스까지. 왕자는 특히 전기차가 가파른 모래 언덕을 오르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전통 텐트에서 식사를 준비했어요. 마리아가 직접 요리한 전통 음식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사막 한가운데서 즐기는 향긋한 식사에 만족해했죠. 식사 중에 왕자가 물었습니다. 살만 씨,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해낸 계기가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마차 사업이 위기에 처했던 일, 처음에는 변화를 거부했던 제 모습, 그리고 딸의 도움으로 새로운 길을 찾게 된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전통만 고집하거나 현대만 추구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두 가치의 조화가 저희의 성공 비결입니다. 왕자는 깊이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투어를 마치고 헤어질 때 그가 제 손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한국차는 사막용 차량의 새로운 기준이 되겠군요. 당신의 투어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왕실의 인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이었죠. 무너져가던 가업을 살리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낸 것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관광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왕실 투어가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앞으로 왕실이 주최하는 VIP 관광 프로그램에 우리 투어가 정식으로 포함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아흐메드는 신이 나서 학교 친구들에게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공방 한켠에 걸린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죠. 아버지가 저를 자랑스러워하시리라 믿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노트북을 들고 뛰어왔어요. 아버지, 믿을 수 없어요. 유튜버가 우리 투어 영상을 올렸는데 현대자동차 계정에서 댓글을 남겼대요. 화면을 보니 현대자동차 공식 계정에 댓글이 있었습니다. 사막에서 아이오닉 5의 놀라운 활약 감동적입니다. 연락드리고 싶습니다. 마리아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우리의 모험은 이제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현대자동차의 연락은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화상 미팅이었죠.
한국에서 온 젊은 마케팅 담당자 박진우와 중동 지역 책임자 김태준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우리의 사막 투어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살만 씨, 사막에서 아이오닉 5의 활용 방법이 혁신적입니다. 본사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준의 말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제가 단지 생존을 위해 시작한 일이 이렇게 주목받는다니 믿기 어려웠죠. 미팅이 끝나고 마리아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기뻐했습니다. 일주일 후 형식적인 제안서가 도착했어요. 한국 본사에서 우리를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막 지역 맞춤형 전기차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이 제안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버지, 이건 정말 대단한 기회예요. 우리가 가진 사막 지식과 한국의 기술이 만나면 멋진 결과가 나올 거예요. 마리아는 열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였어요. 62년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사우디를 떠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더구나 비행기도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갈 수 있을까? 한국은 너무 멀잖아. 마리아는 단호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제가 함께 있을 거고 현대자동차에서도 모든 것을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손주 아흐메드는 더 신이 났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한국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며 할아버지의 여행을 응원했어요. 결국 한국 방문을 결심했습니다. 출국 준비는 정신없이 바빴어요. 여권 발급부터 비자 신청, 여행 가방 준비까지. 모든 게 처음이라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차 공방은 조수에게 맡기기로 했죠. 투어는 한 달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창문 너머로 점점 작아지는 사우디의 모습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마리아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죠. 비행기에서도 간단한 인사말을 외우며 준비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공항에서 첫 인상은 깨끗함이었어요. 한국의 질서정연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에 보이는 푸른 산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신기했죠. 현대자동차 본사는 웅장했습니다. 울산 공장으로 이동하여 전기차 생산 라인을 견학했어요. 로봇들이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마법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떼지 못했죠. 이렇게 정밀하게 만들어지는군요. 이제 이 차들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연구개발팀과의 미팅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사막 환경에 대한 제 경험을 귀중하게 여겼어요. 마리아는 영어로 통역을 해주었지만 사막에 관한 설명은 제가 직접 했습니다. 사막의 모래는 크기와 밀도가 지역마다 다릅니다. 헤그라 근처의 모래는 굵고 단단하지만 바나트 언덕의 모래는 고운 입자로 이루어져 있죠. 연구원들은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제 오랜 경험이 그들에게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한 것 같았어요. 그들은 더 많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타이어의 접지력은 어떤 지형에서 가장 약했나요? 모터의 발열 문제는 없었습니까? 질문에 성실히 대답하며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전기차의 작동 원리, 배터리 기술, 모터 시스템에 대한 지식을 흡수했죠. 마차 제작자로서 다른 이동수단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일주일간의 협업 끝에 사막 특화 전기차의 초기 디자인이 나왔어요. 기본 모델에 여러 개선점을 추가했습니다. 배터리 냉각 시스템 강화, 특수 타이어 디자인, 모래 차단 기능 등이 포함됐죠. 놀라운 제안도 받았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사막 투어용 특별 에디션 개발을 위한 공식 파트너십을 제안했어요. 제 이름을 딴 살만 에디션이라는 이름까지 제시했습니다. 살만 씨의 전통과 경험이 우리 기술과 만나 최고의 사막 차량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 달간의 한국 체류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귀국하기 전날 현대자동차 회장이 주최한 만찬에 초대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마차 모형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직접 만든 작은 마차였죠. 이것은 제 가문의 전통입니다. 이제 저희는 전통과 혁신을 함께 이어가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은 그 선물을 소중히 받아들였고 우리의 파트너십을 축하했어요. 사진 촬영 후 모든 임원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리야드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었고 변화는 두려움이 아닌 기회였다는 것을 깨달았죠. 마리아는 새로운 계약서를 검토하며 흐뭇해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글로벌 기업과 협력하게 되다니 믿어지세요? 집에 돌아오니 아흐메드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손주에게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로봇 장난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한국에 또 갈 거예요? 다음엔 저도 데려가 주세요. 손주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 우리 가업은 끊어지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만 그 형태는 달라졌을 뿐이죠. 한국에서 돌아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의 제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공방은 이제 살만 투어 그룹의 본사가 되었죠. 예전의 낡은 건물은 현대적인 시설로 리모델링 되었지만 제 작업실만큼은 예전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살만 에디션 아이오닉 5가 출시되었어요. 사막용으로 특별 제작된 전기차였죠. 차체에는 우리 가문의 전통 무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이 새겨졌습니다. 내부 대시보드에는 전통 마차의 요소를 응용한 장식들이 있었어요. 출시 행사에 저와 마리아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살만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이 차는 사막의 역사와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현대자동차 중동지사장의 소개에 가슴이 벅찼어요. 전통 마차 장인이었던 제가 현대적 기술과 만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투어 사업은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아룰라뿐만 아니라 사우디 전역의 주요 관광지에서 살만 투어가 운영되고 있었어요. 직원은 50명으로 늘었고 전기차와 마차를 혼합한 프로그램은 중동 최고의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우리 모델을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모로코, 이집트, 카자흐스탄 등에서 우리의 컨설팅을 요청했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국제적인 사업가로 성장했죠. 여러 나라를 오가며 살만 투어 시스템을 전파했습니다. 아버지, 카자흐스탄에서도 우리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했어요. 그들은 말 타는 전통과 전기차를 결합했습니다. 마리아의 보고를 들으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파문을 일으키다니 놀라웠습니다. 제 역할도 변했어요. 이제는 젊은 장인들에게 전통 마차 제작 기술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아룰라의 작은 학교를 열어 잊혀가던 전통 공예를 다시 살리고 있었죠. 요즘 젊은이들이 다시 수공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살만 선생님, 어떻게 나무의 결을 읽는 건가요? 학생들의 진지한 질문에 하나하나 답하며 보람을 느꼈어요. 전통이 단절되지 않고 이어진다는 것,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성취였습니다. 아흐메드는 이제 14살이 되었죠. 학교에서 과학을 좋아하게 된 손주는 자동차 공학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전기차의 작동 원리를 공부하고 제게는 마차의 역학적 원리를 배웠어요. 할아버지, 저는 나중에 사막용 차량 엔지니어가 될 거예요. 할아버지처럼 전통을 잇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손주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세대를 뛰어넘어 전통이 새로운 형태로 계승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죠. 아룰라의 관광산업은 크게 변화했어요.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관광이 핵심 가치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전기차 투어는 그 선두에 있었죠. 마차와 전기차의 조합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국제관광상을 수상했어요. 시상식장에서 저는 짧게 소감을 말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뿌리는 잊지 마세요. 진정한 혁신은 전통의 토양 위에서 자랍니다. 이 말은 제 인생의 교훈이기도 했어요. 변화를 거부하던 62세 노인이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고 성장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죠. 우리 가족과 직원들이 모두 모여 살만 투어 창립 2주년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마을 광장에 마차들과 전기차들이 나란히 전시되어 있어요.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해가 저물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차를 몰고 사막으로 나갔습니다. 아흐메드가 옆에 앉았죠. 멀리서 마리아는 전기차를 운전하며 따라왔습니다. 석양이 모래 언덕을 붉게 물들이는 모습이 장관이었어요. 할아버지, 우리 가족은 정말 특별해요. 마차도 있고 전기차도 있잖아요. 아흐메드의 순진한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은 특별했죠. 시대의 변화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방식으로 길을 찾아냈어요. 말이 천천히 걸어가는 동안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기술은 전통과 함께할 때 가장 멀리 달린다는 것을요.
차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였죠.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제작소 감동 나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